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제가, 음, 그, 사실 뭘 해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지 않은 거죠. 아, 뭐, 뭘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전화하면 된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됐고, 모임 다니라 그래서 모임 다녔더니 안 됐고, 또 뭐, 물론 이제 12단계가 정통으로 된 건 아니었지만 잘못된 12단계 이제 밟아가지고 또 그거 하라 그랬더니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고, 또 뭐 이제 종교단체에 개신교 대학교 선교단체 막 그런데 합숙 훈련하는데 막 그런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있어 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다 실패했죠. 또 가장 이제 제가 많이 쓴 건 인간적인 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서 이제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를 악물었어요. 이를 악물고 잤어요. 밤에 잠잘 때. 그래서 내일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리라 하고 이를 악물고 잤는데, 그래서 이빨을 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결국 결론적으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거의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아이디가 뭐였냐면 이제 승리하리라였어요. 승리하리라.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던 그 아이디에서부터 전심으로 노력을 다 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20년 동안 했는데 결국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파트들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에 대한 몇 가지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이제 올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2018년도인데 이제 올해에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내가 그 동안에 이게 약간 댐이 뚝 하고 이제 터지듯이 이제 내 20년의 노력들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살만하게 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이게 정말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이제 댐이 터지면서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실패들에 대한 이제 그 지식이 이제 된 거죠. 지식이 쌓인 거죠. 차곡차곡.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지식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인생에 올해 있었던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네다섯 가지, 네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저 영상을 나눌 건데 아마 뭐 짧게 짧게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정말 죽을 만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4통에서 8통을 전화 통화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모임을 4개씩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또 공부를 그 과정에서 제가 대학교도 마치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전 20대 초반부터 회복을 시작했으니까 군대도 다녀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둘이나 낳고, 대학원도 2개나 다니고 직장도 한 4-5번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도 회복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파킨슨 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3년 전부터 많이 아프셨고, 이제 한 6개월 전부터는 거의 말씀도 못 하시고 집에 누워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병간호 하시고 계속 같이 계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위급해지시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이제
그 입원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카톨릭 병원인가요? 어디 이제 입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장인어른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장인어른이 왜 제가 좋아했냐면 그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돈을 잘 못 벌고 이제 아내가 이제 돈을 좀 벌 때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제 손을 이제 꼭 잡으시면서 이제 제 손을 쓰다듬으시면서 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인어른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신이 내가 이제 가족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장인어른을 보내주셨구나.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한다고 할 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이 이제 없을 때 이제 장인어른이 보일러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시공하러 다니실 때 이제 저를 같이 다니시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 중에 일부는 저를 이제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저희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 어떻게 보면 좀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본인이 일하시는 일터에 데려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하는 일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수도꼭지 잠그라 그러면 잠그고 틀라 그러면 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집에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주인이 계시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사위라고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뭐 일당을 이렇게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으시면 뭐 이렇게 되게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저는 막 수도꼭지 장구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일당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 가족들한테 다 비밀로 하고 이제 저한테만 주신 거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되게 감사했죠, 사실. 감사했고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막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될 때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번인가 제가 아내한테 좀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한 번인가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했던 거 제외하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막 하루에 두 번씩 막 서울을 지방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제가 힘들거나 피곤한 기색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열심히 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너무 고마운 마음과 정말 내 친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위독하셔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사실 저는 임종을 하면 완전히 의식이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계셨지만 이제 말씀하시면 막 끄덕거기도 하시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임종할 단계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막 식사도 하고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왔더니 이제 그 휠체어가 이제 그 중환자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 중환자실로 안 간다. 우리는 그 수명을 연장하는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이제 간호사실에 이제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일단 아내가 출근도 하고 해야 돼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이제 제가 그때 저 일이 없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낮에 이제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먹고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밥 먹기 귀찮아 짜파게티를 막 먹으면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영화가 다운받아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 내고 저는 돈 내고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돈 내서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영화를 이제 본 거죠. 이제 영화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 그걸 막 강박적으로 막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충동이 이제 치달아서 막 보는 거예요. 이제 또 이 영화 저 영화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이전에 막 그것들 막 뭘 볼까 막 검색을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야한 것도 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짜파게티를 막 먹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땐가? 내가 이런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회복을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내 20년 동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정말 20년 전에 그대로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다. 나는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앞으로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나는 이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제가 너무 막 괴로워서 욕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몸을 이렇게 담그면서 이제 샤워기로 몸을 하고 있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아이들이 밖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웃는 소리들이 나고 떠드는 소리들이 나는데 딸들이 내가 저 아이들을 내가 정말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저 아이들에게 저렇게 엮이는적인 요소들만 내가 주고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내 생각도 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정말 내가 보상하고 싶었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그것도 못하게 됐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변에 돕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돕지 못하고 이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냥 내 인생은 이게 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냥 욕실에 거기에 욕실에 앉아서 그 아이들이 내 우는 소리 들을까봐 그 샤워기로 이렇게 물 떨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 빅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회복의 그 원서 같은 책인데 제가 그 원서를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됐던 이제 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이 사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의사에게 저 사람은 이제 한 달 안에 정신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두 가지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것도 못하게 됐구나. 내가 꿈도 많았는데 그 꿈도 이루지 못하게 됐구나.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병원에 누워서 좌절감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었던 완전히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는 완전히 인생을 이렇게 놓게 됐던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한 노력도 놨어요. 회복에 더 이상 회복하려는 의지도 없고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도 없고 그냥 난 끝났다. 이대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새벽에 그래서 제가 결국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보니까 힘이 없어서 아내가 사실 장인어른을 이렇게 뵈러 가자고 그날 밤에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내가 다음날 가도 된다고 막 이렇게 또 미루는 핑계가 또 생겨가지고 결국 다음날 새벽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장례식 5일장으로 치렀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건 하나가 제가 완전히 회복에 대한 노력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인생을 정말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겪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저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니까, 제가 장인어른 돌아가신 사건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울먹이면서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좀 그 이제 이 저희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이야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